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지 143페이지 27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설명을 물었는데 틀린 거 있죠? 봐봅시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자, 재산세 특징적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죠. 서큐트 브레이크 시스템 때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자, 해당 연도생 세액이 직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100분의 150 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하는 걸 세금 상한이라고 하는데 이 상한이 나왔을 때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구분이 되죠.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5%가 상한,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110%가 상한, 6억 초과 이거는 130%가 상한이 되죠. 130%가 상한율이 된다. 그래서 이 세부담의 상한도 개정 손질하려다가 못했으니까 저만큼 관심사를 두니까 따라 이른다면은 주택분에 대해서 105, 110, 130으로 구분되고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에는 150%가 상한율에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서 자 1번 해당 토지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경우는 100분의 150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하겠죠. 두 번째, 해당 건축물이죠. 건축물도 150%가 상한율. 3번, 해당 주택이죠. 주택분에 대한 상한은 150% 놓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구분이 돼야겠죠. 105, 110, 130으로 구분해서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초과를 구분하면서 4번 선박에 대해서도 150%가 상한, 5번 항공기도 150%가 자 우리가 상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면 상한제 그래서 제가 종합적중 문제 좀 자 유사한 문제 한번 있으니까 그때 좀 확인하게요. 자 다음 28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설명으로 틀린 거.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는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자, 재산세 대상 중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있는 게 도시지역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 중에 토건주만 되죠. 선박 항공기는 도시적분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자, 이럴 때 이 토지, 자, 도시적의 토지라 할지라도 자, 도시는 제외된 토지가 있는데 도시적분은 도시의 정배 충당하는 세금의 의미가 있으니까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과수원, 목장, 용지, 이면은 자, 재산세는 부과세면은 재산세 도시적분의 부과 대상은 아니죠. 그럴 때 이 도시적분은 재산세 과세 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곱해서 자,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도시적분은 제 과표에다가 도시적분 세율인 0.14를 곱해서 세액이 나오겠다. 그래서 재산세 산출 세액에 자 0.14를 적용한 세액을 합산해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0.14가 자 도시적분 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도시적분에 대해서는 자 0.23를
달리 정했으면 0.23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세율이 적용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의미는 가장 키는 재산세 산출세액에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해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지자체장은 도시지역에 안에 있는 토건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된다. 그럼요. 두 번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에 있는 토건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 세율 중한 세액에 재산세 과표에 0.14를 중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산해서. 세 번째, 지자체장은 해당 연도에 0.세를 달리 정할 수 있는데 0.23을 초과된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한세율의 의미가 있죠. 4번, 도시금 대상 토지는 재산세 대상 토지를 말하는데 이럴 때 국토법상의 도시지역 중 전답, 과수원, 목장, 임야와 도시개발구역 토지로서 환지 공고가 된 토지만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전답, 과수원, 목장, 임야는 도시적분 대상 토지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재산세 도시적분 대상 주택은 재산세 대상 주택을 말하는데 국토법상의 개발지역 안에 있는 별장 또는 고급 주택만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지역 안에 있는 우리 주택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이 아니라 별장이라든가 고급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자, 이제 29번. 자, 정리 좀 신경 더 써야 되는 게 재산세 부가징수. 재산세 부가징수에 있어서는 먼저 취득세나 등록면서 저는 재산세 납세지도 토건주 선항이 있죠. 토건주 선항에 대해서 기본 역시 소세지 기준입니다. 소세지. 토지는 토지 소세지, 건축물 소세지, 주택 소세지,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소세지. 특히 주택부는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 주택 소유자 주소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은 매년 1일이 되겠다. 그런데 이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기는 7월분 재산세가 있고 9월분이 있더라. 7월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은 9월 30일까지 납기인데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 건물분, 즉 건축물은 7월달, 선박, 항공기도 7월달.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이 납기가 되고, 이런 주택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분, 건물분 아닙니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부가징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7월 달, 9월 달로 납기가 고정된 의미가 있지만 과세권자 재장이 과세대장 누락 등으로 부과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이 될 때는 7월 달, 9월 달 이후에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수시월 사유가 발생한 때, 그래서 우리가 시세 말하면은 정기분인지 수시분인지, 그래서 당연히 재산세는 정기분은 7월달, 9월달이 되고 수시분도 있을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세액을 직접 산정해서 부가고지하는 세금이죠. 보통 징수에 의하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과 가산세 규정은 없죠. 가산금은 적용되는데 여러분 저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한 지방세므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보통 징수한 세금이니까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토건주 선항을 구분 기재하여 발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토건주 선항의 대상을 구분해서 5일 전까지 발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값이 아까울 수 있겠죠. 그래서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겠다. 그래서 재산세는 금액이 적을 징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 소액순 면제 제도가 있더라. 그런데 이 재산세를 정리할 때 좀 주의할 게 병기세가 있습니다. 병기세하고 찐득이, 부가세. 그래서 재산세, 병기세는 재산세, 다른 세금인데 재산세 과기라든가 납기가 같을 때 납세 편율이 함께 나란히 적어서 본생을 병기세로서 지역자원 시설세가 병기세가 있는데 이 지역자원도 특정 부동산이 있고 특정 자원이 있는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시설세가 병기세에 해당이 돼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부가고지 할 수 있다지 must 한다가 아니다. 그리고 재산세요 찐득이는 납부세가고 당연히 감면세액에 있어서 납부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납부세액에 20마리가 붙는데 감면세액에는 찐득이가 없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한 세금이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 이 신고 의무는 세금 신고가 아니라 권리의 변동 등에 따른 신고 의무로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를 갖추어서 지자체장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권리의 변동이 생겼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상속 개시된 재산의 주된 상속자, 정중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산의 수탁자, 재산에서의 수탁자가 신고 의무에 해당한 자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신고 의무 규정은 변동 등이 됐든 상속 개시됐든 정중거든 신탁 재산이든 공통적으로 과세 기준 1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를 갖춰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없다는 큰 틀을 잡았죠? 그걸 바탕을 두면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 정리했지만 부가징수의 규정의 내용은요, 버릴 거 하나도 없고 올해 26회 때는요, 어떤 지문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하고 한번 그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9번 재산세 부가징수의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보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죠. 자, 재산세 납기는 7월 10일부터 7월 32일까지로 한다. 아주 매끄러운데 재산세 납기가 나오면 토지분인지 건물분이 주택분인지를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틀렸다.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죠. 4번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 소액세 면제가 적용되죠. 다음에 5번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세세는 자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자 납세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can must가 아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틀렸죠. 30번 재산세, 납세지, 관할세는 부과하는데 이때 납세지가 틀린 거. 토지분은 토지 소세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세지, 주택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틀렸죠? 주택 소세지가 되고 선박은 선적항 소세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세지가 되는 겁니다. 31번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 설명하고 있는데 틀린 거 잡아보세요. 자, 지방세 중 재산세는 물납이라는 규정과 분할납부가 적용된 지방세죠. 그래서 지방세 중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는 재산세만 동생으로 도시 지역분도 가능하지만 재산 합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그럴 때 이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요건이 중요하죠. 요건. 그래서 자 물납하고자 하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자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관할구역 내에 있는 관내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요 납부세액의 1,000만 원 초과 따질 때 병기고지되는 자 병기는 지역자원 등을 제외가 되는 겁니다.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이지 지역자원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자 1,000만 원을 따진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납부세금이 1,000만 원을 따질 때 자 도시지역부는 합산에 부과되는 도시지역부는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 세액 안에 도시지역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 자, 그랬을 때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를 따질 때 관할구역 아니지 다른 지역은 안 되는데 이 물납의 신청과 허가 자 이거 필요한데 물납의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장은 5일 내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상 불허가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불허가 통지를 받을 경우는 다른 부동산으로 역시 10일 내에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관내 부동산에 있어서 이 부동산의 평가가 이루어지죠. 자, 이 물납부동산의 평가는 과기가 1일 과세 기준 비록 7월달, 9월달 신청하지만
과세 기준 우리가 평가에는 6월 현재 시가에 의한다는 것은 과세 기준 현재 시가에 의한다. 시가. 그런데 만약에 과기 이전에 자 매매 등의 변동이 생겼다면 자 그런 가액 중에서 과세 기준 현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된 가액을 자 우리가 부동산의 평가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공매라든가 매매 등이 많이 되었을 때 항상 과세는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된 가액을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물납에 대한 규정에 대한 틀이죠. 이제는 분할 납부는 또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할 때 이 분할 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45일 내 1번 써서 45일 내입니다. 네, 이 분할 납부 금액은 두 패턴으로 구분되는데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니까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나서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할 납부 금액이 되고 1000만 원 초과할 경우는 자 50% 이하 금액이 분할 납부 금액이 된다서 만약에 납부세액이 700이라면은 자 500만 원 내고 분할 납부 기간 내 200을 내서 일명 700이면 500 내고 200 내죠. 그래서 52. 나 만약에 800이라면 53. 그래서 52 써주 53 불고기 이런 패턴도 잡아주시면 편하죠. 이래서 이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 이런 규정의 패턴은요. 특히 올해 27회 대입하면서 더 유용성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한번 더 신경을 쓰면서 정리하면 보너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데 한번 자 예상 문제 한번 봐보죠. 31번 물납과 분할 납부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31번 첫째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신청을 받아 핵심 관할구역에 있는 관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문 안에 뭐뭐에 한하여 반드시 꼭 이런 말이 있으면 좀 주의해야 되는데 물납부동산의 평가에서 물납부동산은 관내 관할구역에 있는 자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가 있는 다른 지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물납을 허가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 기준 1 현재 시가에 의하는데 만약 수용 등으로 시가로 인정된 것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겁니다. 자, 3번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며 시장군수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내 허위를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 지자체장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납부세액 일부를 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둘 다 틀렸죠? 분할 납부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가 요건이고 분할 납부기간은 45일이 되는 겁니다. 자, 500만 원 초과가 돼야 되고 45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5번에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1000만 원 초과한 경우라면 최대 절반까지 50% 이하 금액이 분할 납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50% 이하 금액. 자, 그러면 32번. 자,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인 경우에 분할 납부 규정에 대한 옳은 걸 한번 찾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라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자, 6월 1일 기준 잡아서 7월분이라면 16부터 30일에 7월분 고지서가 만약에 700이 나왔다. 700이 나왔다면은 저는 500만 원 초과했으니까 납부기한 내 신청을 하면 고소 2장을 보내주는데 그래서 기한 지난 날부터 45일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40은 7월분이라면 9월 14일이 될 텐데 그때 7월 말까지 낼 금액은 500을 기한 내에 내는 거고 45일 내에 200만 원을 나누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기한 내에 내고 200이 분할 납부 금액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기한 내에 그래서 분할금 200만 원을 기한 지난 날부터 45일 내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33번 재산세 부가세 그 세율이 오른 거 재산세 찐득이는 납부세계 지방교육세 20마리가 붙죠. 끝. 감면세계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아봤죠. 이제 34번부터는 재산세 종합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산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예상 문제로서 재산세는 한 3문제, 4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럴 때 개별적인 단원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으니까 34번 토지분 재산세 설명으로 한번 틀린 걸 찾자. 토지분 재산세로 징수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죠. 소액은 면제 적용되죠. 두 번째, 신탁 재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수탁자. 세 번째,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종합합산, 별도, 분리로 구분하여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 매끄러운데 오른손과 몸통의 과표에는 초과 누진세율이지만 왼손 분리과세 대상의 과표에는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로 위쪽은 4%, 아래쪽은 0.07, 공장 등은 0.2%의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잘못한 문장 걸릴 수 있습니다. 4번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세지 관한 납세지죠. 시장군수가 재산은 시군구세니까요. 보통 징수에는 부가징수하죠. 5번 도로죠. 도로는 법령으로 정하는 6가지 지목 중에 시작이 도로죠. 도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가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선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더 나오는데 대지안의 공지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틀렸죠. 35번은 건물분 재산세 종합문제죠. 틀린 걸 한번 찾자. 지금은 문제가 재산세 설명이라 건물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며 과기는 토건선항, 토건주 선항이 동일하지만 납기가 구분이 되는데 건물분을 언급하니까 7월 달이 되겠다서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건축물 소유자가 개인 법인에 따라 과표 세율이 다르다 그런데 재산세는 개인 소유 재산에는 법인 소유는 과표 구분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 재산의 시가 표준액의 세율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 소유 재산은 세율이 다르고 법인 소유 재산은 다른 게 아니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틀렸고 2번 틀렸죠. 3번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일반 건축물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건물분은 4% 비례세율 0.5짜리 0.25짜리 비례세율로 구분이 되죠. 4번 임시로 사용 건축한 건축물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 소세지가 되는 겁니다. 소세지. 36번
얘는 자 주택분 재산세를 묻고 있는 주택분이죠. 옳은 거. 한 동의 건물 한 구 건물이 주거와 주 유행도로 사용될 경우에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60%일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재산세 주택분의 주택을 구분할 때 한 동의 건물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주거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한 구 건물이면 1층 식당, 2층 주거 커걸고 3층도 커걸고 커걸은 절반 이상이면 주택으로 온다고 그랬죠. 절반 이상. 그러면은 자 주택에 해당된 면 전체 60%면 절반 이상이 되죠. 그래서 주택으로 본데서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60%인 경우죠. 50% 이상일 경우에 주택으로 보니까 60%니까 절반 이상이니까 주택으로 본다. 옳은 지문. 두 번째, 도시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의 5배 해당하는 땅을 부속 토지로 본다. 이미 기본적이지만은 자 우리 재산세도 그 집이나 별장 등의 부속 토지도 땅감을 통해서 주택을 부과하는데 그 부속 토지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손가락이 몇 개다? 10개. 바닥 면적의 10배를 해당 부속 토지를 보지 도시적 안팎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2번 틀렸고요. 3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주택의 가액에 주일세를 적용해서 별장은 4%, 주택분 재산세의 주택의 세율은 주택별, 즉 물건인 주택별로 적용이 되지 소유자별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주택의 과세 표준은 자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으로 한다. 역시 매끄러운데 주택분에서는 과표는 시가 표준액이 단독주택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에 곱하기 60% 해야 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곱하기가 빠졌죠. 5번 주택에 대한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되냐? NO. 주택 소유지 관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주택분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자 5번도 해서 옳은 건 1번만 되겠죠. 자 37번 이제 재산세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37번 자 1번 재산세 과세기는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사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귀하고 붙으면 사죠. 사귀든 귀사든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옳은 거죠. 사용자. 두 번째, 재산세 징수하고자 한 때는 토건주 선안으로 구분하여 납세 고세를 과표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가 돼야 되죠. 3번,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이 자 100분의 150 초과할 경우에 100분의 150에 해당한 세액을 징수해요. 세부담 상한이죠. 그런데 한 세부담 상한은 치면 보세요. 상한하면은 아니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언급하지 않으면 150%가 상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택을 꼭 언급하냐 하느냐 이런 것도 필요성 있는 문제 볼 때 주택을 언급하지 않으면 150%가 재산세 상한인데 주택이요는 105, 110, 130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다음 건물분이죠. 건물분 재산세는 과기는 매니율 1로고 납기는 7월달이 되겠죠. 그다음에 토건주 선항에 대한 그래서 토건주의 과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틀렸죠. 토지건축의 과세표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데 토지건축물은 70% 곱하고 주택은 60% 곱해야겠죠. 38번
재산세 설명으로 역시 틀린 거. 자, 재산세 토지란 공간법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는 토지에서 모든 토지가 대상. 맞네요. 두 번째, 재산세 과기 현재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의무자가 될 경우는 권리의 변동이 생겼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임시로는 건축물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비과세.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4당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별장을 한 거면 4%고요. 다음, 고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으면서 2번이 틀렸죠. 39번.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자, 종합문제 역시 종합합산 대상은 자, 과기 현재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별도 오른손, 분리 왼손을 제한 토지가 몸통. 자, 맞죠? 2번,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사용 재산은 재산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 사용과세는 재산세를 부과하죠. 그런데 유료 무료에 관계없이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죠. 유료로 사용한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토건주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편의 비율 고바에 산정한 가액. 그렇죠. 다음, 지자체장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납세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자 사실 형성이 다를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재산세 현황 부과의 원칙. 40번. 자,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자, 첫째,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 면적의 양손 X 표시 10개, 도시적 안팎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0배라고 나오는 가로에 도시적 R의 경우 5배 이런 구분 없습니다. 두 번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번, 재정적 수요 등을 고려해서 자,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50% 가감할 수 있죠. 그럴 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됩니다. 4번, 지자체장은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법령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45일 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물류세력 개발 운영 법률에 따라서 면허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용 땅은 터분 분리과세 대상 땅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항상 터분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죠. 41번. 재산세 설명으로 혹시 틀린 걸 맞죠?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지 아니한 때는 가산세 및 가산금을 가산을 징수한다. 그럼 납부 기한 내 납부할 때는 가산금은 적용되지만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고지서 한 장 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죠. 3번, 소유권 변동 중에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거나 신고 없는 경우는 장은 직권으로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집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 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걸 안부는 나중 문제겠죠? 다음 공유 재산인 경우는 지분권자가 의무자로서 지분별로 안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틀린 건 1번이 되겠죠. 자, 기본 문제. 자, 속중 문제 마지막 42번.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주택분 재산세는 고급 주택, 일반 주택을 불문하고 별장을 제외한 주택에서는 주일사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럼요. 주택은 별장만 4% 비례고 별장 외 주택은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일사가 적용이 되죠. 두 번째, 지자체장은 50% 가감할 수 있는데 해당 연도만. 3번, 토지분 재산세 과세율은 6월 1일인데 납기는 12월 달 아니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기가 되는 겁니다. 4번, 재산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는 45일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5번, 재산세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므로 가산세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 가산금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도 영어로 일명 한끗발 차이지만 가산세 규정인지 가산금인지 역시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중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자, 정의라든가 종합문제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